김철수 73세의 시계는 20년 전 그날 오후 3시 47분에 멈춰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시각. 그는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았다. 고칠 수 없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없이 하루를 시작하네. 벽에 걸린 액자 속 안에는 50대의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날의 그녀. 아직도 생생한 그녀의 웃음소리.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메아리처럼 점점 희미해져 갔다. 2024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봄날. 마을 곳곳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김철수에게 봄은 더 이상 설레는 계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잔인했다. 살아있다는 것을, 혼자라는 것을 너무나 또렷하게 일깨워주는 계절이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무 바빠서 추석 때 뵙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의 전화는 3분을 넘기지 않았다. 미국에 있는 딸은 영상통화로 얼굴만 보여줬다. 아빠, 손주들이 학교 가야 해서요. 다음에 길게 얘기해요. 끊긴 전화. 다시 찾아온 침묵. 멈춘 시계만이 그와 함께였다. 저녁 6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의식이 시작됐다. 김철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랐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20년이네. 7,300일, 17만 5,200시간. 나 혼자 세어봤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세었어. 그는 빈 의자를 마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TV에서는 트로트 가수가 님 그리워 노래 부르네라며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끄면 너무 조용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봐요, 김 선생. 내일 경로당 나오시오. 화투라도 치면서. 옆집 박노인이 담 너머로 소리쳤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경로당에 가면 더 외로웠다. 모두가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투명 인간이 됐다. 밤 11시.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꺼냈다. 의사는 말했다. 너무 오래 드시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안 먹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기가 두려웠다. 꿈에서 아내를 만나면 깨어날 때 더 큰 공허함이 몰려왔다. 어느 화창한 5월의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광고 전단지들 사이에 노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제7기 시니어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 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내용 내 인생 이야기 쓰기, 추억의 편지 쓰기. 장소 동사무소 2층 문화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글쓰기라. 김철수는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이상했다. 하루 종일 그 노란 봉투가 눈에 밟혔다. 점심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그 봉투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봉투를 펼쳤다. 한 번만 나가볼까?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흰 셔츠를 꺼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셔츠였다. 구두도 닦았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다. 백발의 주름진, 하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 수요일 오후 1시 50분. 동사무소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었다. 문을 열자 8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시네요. 여기 창가 자리에 앉으세요. 젊은 강사가 밝게 웃으며 안내했다. 김철수가 지정된 자리로 가는데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거기 제 자리예요. 고개를 들자 흰 머리를 단정히 쪽진 여성이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잔잔한 미소가 인상적인 여인.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놀랍도록 맑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괜찮아요. 저쪽 자리도 창가니까 같이 햇살 받으면 되죠.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그 순간 김철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심장이 뛰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그리고 가장 그리운 사람에 대해 한 문단 정도 써보세요. 강사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연필 긁는 소리만 들렸다. 김철수는 펜을 들고 종이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가장 그리운 사람. 당신이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가 함께 심었던 벚나무에 꽃이 핍니다. 하지만 그 꽃을 함께 볼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당신 사진 앞에서 밥을 먹고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는 매일 숨만 쉬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자, 다 쓰셨나요? 발표해 볼까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읽었다. 모두의 이야기 속에는 상실이 있었다. 죽은 남편, 멀리 간 자식, 헤어진 친구. 그리고 그녀의 차례가 왔다.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67세이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가장 그리운 사람. 당신을 보낸 지 10년이 됐어요. 처음 1년은 울기만 했어요. 다음 3년은 분노했어요.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고. 그 다음 6년은 그냥 견뎠어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려고 해요. 40년을 함께 해준 것에. 그리고 이제는 당신 없이도 웃을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김철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다. 서로의 상처가 보였다. 서로의 고독이 느껴졌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나갈 때 김철수는 용기를 냈다. 저기, 실례지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희 씨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6월의 어느 오후. 그들은 매주 수요일 수업 그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은 1시간, 그리고 어느새 해질녘까지 앉아 있었다. 우리 남편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듣더니 결국 폐암으로. 정희 씨의 이야기를 듣는 김철수의 눈빛이 깊어졌다. 우리 집사람은 당뇨였어요. 결당 관리 잘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병원에서 3일 만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 씨가 조용히 그의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당신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다. 카페 안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울어도 괜찮았다. 처음으로 이해받는 기분이었다. 7월 한여름의 산책. 우리 같이 산책하지 않을래요? 요즘 공원에 연꽃이 폈대요. 정희 씨의 제안에 김철수는 20년 만에 운동화를 샀다. 새 것이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그는 단 한 번도 새 옷을 사지 않았다. 살 이유가 없었다. 공원 연못가. 연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김 선생님, 아, 네. 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정희 씨의 물음에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지만 외롭지 않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정희 씨가 그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맞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안한 걸까요? 김철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죽은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도 매일 밤 미안해요. 아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배신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실망할까봐.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친구로 지내요. 그냥 외로울 때 전화하고 밥 같이 먹고 그렇게. 정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친구로.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친구를 넘어서 있었다. 8월 15일 광복절 연휴. 김철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희 씨의 딸이었다. 여보세요. 저 이정희 씨 딸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이에요. 성바오로 병원이요. 어머니가 선생님 번호를 꼭 알려달라고. 전화가 끊어지기 전에 김철수는 이미 뛰어나가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당뇨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철수의 다리가 풀렸다. 20년 전 아내가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무기력했다. 그때도 이렇게 두려웠다. 안 돼. 또 혼자 될 순 없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일주일 간의 간병. 김철수는 매일 병원에 왔다. 아침 6시에 와서 밤 10시에 떠났다. 정희 씨의 딸이 말렸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그는 정희 씨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줬다. 아내가 좋아하던 시집이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책.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숨결이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손길이며,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미안함. 시를 읽다가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나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정희 씨가 눈을 떴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김 선생님,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손. 좀 더 세게 잡아주세요. 제가 사라질까봐 무서워요. 김철수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안 사라져요. 제가 놓지 않을게요. 절대로. 퇴원하는 날, 8월 22일.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밀며 김철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인생은 너무 짧았다. 그리고 너무 불확실했다. 정희 씨, 네, 잠깐. 여기 좀 앉을까요? 병원 정원의 벤치. 한여름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김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다. 병원 입구 꽃집에서 산 소박한 카네이션 다발. 이게 뭐예요? 저기,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려니 쑥스럽긴 한데,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정희 씨. 우리 친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말이죠. 친구 이상이고 싶어요. 정희 씨의 눈이 커졌다. 나이 73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만, 나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번에 당신이 쓰러졌을 때 20년 전이 생각났어요. 아내를 잃었을 때, 그때의 그 공허함, 그 절망. 다시는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20년 동안 숨만 쉬고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김철수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우리 남은 생 같이 걸어가면 안 될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을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정희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김 선생님, 네. 그 말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활짝 웃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었다. 저도요. 저도 선생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남편한테. 하지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원했던 게 뭘까? 내가 평생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걸까? 아니면 다시 웃고 행복해지는 걸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분명히 후자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부인도 분명히. 김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여인을 끌어안았다. 고맙습니다. 다시 살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9월 두 집안의 만남.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고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아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이정희 씨라고 너도 만나봐. 아니,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20년이면 짧나? 7,300일이야. 너는 3일도 혼자 못 살면서. 김철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아빠가 이렇게 눈에 생기가 있는 거 20년 만에 처음 봐요. 딸이 영상통화로 말했다. 정희 씨 만나고 나서 약도 안 드시고
혼잣말도 안 하시고. 아빠, 행복하세요? 김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 나 행복하다. 정희 씨 집에서도 엄마, 진심이세요? 그럼 거짓말로 재혼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년이면 충분히 길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이해할 거야.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딸이 한숨을 쉬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엄마, 정말 많이 좋아 보이세요. 요즘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쁜 거 입으시고. 김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던데요. 9월 15일 양가 상견례. 작은 한정식 집에서 두 가족이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서로를 받아들였다.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식사 후 김철수의 아들이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너무 연락을 안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김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사느라 바쁜 거 아는데, 이제 아빠도 아빠 인생 살게. 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2024년 10월 12일 가을. 마을 작은 교회. 하객은 50명 남짓.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글쓰기 교실 친구들. 김철수는 생애 처음으로 턱시도를 입었다. 첫 번째 결혼식 때는 형편이 어려워 양복도 빌려 입었었다. 아버지, 멋지세요. 그래. 나이 70에 턱시도라니.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죠? 정희 씨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웨딩드레스까지는 아니어도 우아하고 단정한 옷차림. 그녀를 본 김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쁘네. 70할머니한테 무슨 아니, 정말 예뻐요. 목사님의 주례가 시작됐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두 분은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처를 딛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두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참석자들의 박수 소리가 작은 교회를 가득 채웠다. 신랑 김철수 씨, 신부 이정희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예.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 아내의 임종을 지키며 그는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고통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정반대의 서약을 하고 있었다. 신부 이정희 씨, 신랑 김철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까? 예.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다. 금반지가 아니었다. 은반지의 작은 탄생석 하나. 그의 형편으로는 최선이었다. 미안해요. 더 좋은 걸 못 사줘서. 정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이게 최고예요. 선생님 마음이 담긴 거니까. 반지를 끼우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았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함께할 운명이었던 것처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교회가 웃음으로 가득 찼다. 김철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쭈뼛거렸다. 70 넘어서 이런 거 하는 게 어서요, 아버지.
손주들이 까르르 웃으며 소리쳤다.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정희 씨의 뺨에 입을 맞췄다. 짧은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외로움, 10년의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후 저녁, 김철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신혼여행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각자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20년간 함께한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소주를 따르려다가 멈췄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여보, 나 오늘 재혼했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미안해.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20년을 함께 못 지킨 것 같아서.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잖아. 항상 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던, 내가 행복하길 바라던. 김철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50평생 함께 해줘서, 두 아이 낳아줘서, 나 같은 남편 참고 살아줘서, 그리고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아플 때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는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 나 다시 살아볼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웃으면서 살게. 하지만 당신을 잊지는 않을게. 절대로. 내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은 여기 있을 거야.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밤 11시. 김철수는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 꿈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다. 젊은 날의 아내가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거 없어요. 당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정말. 정말이에요. 이제 나 놓아줘요. 당신 손 놓아주세요.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아내가 뒤돌아서 벚꽃 집 사이로 사라졌다. 김철수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2025년 4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김철수와 정희 씨는 정희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장식한 공간들, 함께 고른 커튼과 식탁보, 함께 기른 화분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여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뭐든 좋아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부엌에서 김철수가 김치를 썰고 정희 씨가 두부를 준비했다.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웃었다. 우리 참 부부 같네요. 부부잖아요, 진짜로. 그렇긴 한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다. 요즘 매일 저녁의 루틴이었다. 동네 한 바퀴 손을 잡고. 김 선생님, 왜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저도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 김철수는 이 벚꽃을 혼자 봤었다.
잔인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당신이 더 예쁜데요. 70 넘은 할머니한테 무슨 아니, 진짜오. 당신은 내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희 씨가 그의 팔을 꼭 잡았다. 저도요. 선생님이 제일 멋있어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는데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얼마나 오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모르죠.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하지만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그게 전부예요. 정희 씨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맞아요. 지금이 전부예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이 피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김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그리고 행복해. 진짜로. 마치 대답하듯 바람이 살랑 불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미소를 느꼈다. 축복하는 미소를. 그해 여름. 할아버지, 할머니, 서울에서 손주들이 놀러 왔다. 집 안이 시끌벅적했다. 할머니 예뻐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멋있어요. 아이들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정희 씨의 손주와 김철수의 손주가 함께 뛰어놀았다. 처음 만난 아이들이지만 금세 친해졌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맞죠? 그럼 큰 가족이지. 저녁에 모두가 모여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었다. 김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가을, 글쓰기 교실 재개. 선생님들, 오랜만이에요. 글쓰기 교실이 다시 시작됐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들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입니다. 김철수는 펜을 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 73세의 나는 다시 사랑했다. 20년의 공허함을 딛고 죄책감을 이겨내고 외로움에서 벗어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나이가 얼마인데 재혼이냐고.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은 바로 이 순간. 다시 살기로 결심한 이 순간이다. 정희 씨도 글을 썼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 67세에 나는 다시 웃었다. 10년의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다. 하지만 이제 안다. 죽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산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은 괜찮아. 다시 행복해도 돼라고 나 자신에게 말한 그 순간이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손을 잡고. 여보, 왜요? 고마워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나를 다시 웃게 해줘서. 2026년 4월, 그 다음 해 봄. 벚꽃이 또 피었다. 작년보다 더 탐스럽게. 김철수와 이정희는 여전히 매일 저녁 산책을 했다. 걸음은 조금 느려졌지만 손은 여전히 꼭 잡고 있었다. 여보,
우리 벌써 결혼한 지 1년 반이에요. 그러게요. 빨리도 갔네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도요. 하지만 김철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별이 올 거예요. 누군가 먼저 떠날 거고. 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 그 추억들은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선생님을 사랑한 시간들이 제 남은 인생의 빛이 될 거예요. 설령 선생님이 먼저 떠나도 저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저를 지켜줄 테니까. 김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사랑한 이 시간들이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축복하듯 두 사람을 감쌌다. 그날 밤 일기장에 김철수는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봄은 항상 온다는 것을.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아무리 추운 밤이라도, 결국 봄은 온다. 73세의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았다. 그리고 이 봄은 첫 번째 봄만큼이나 아름답다.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안다. 봄이 얼마나 소중한지, 꽃이 얼마나 더섭는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를. 정희 씨도 자신의 일기장에 썼다. 오늘 나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 하늘에서도 행복하세요. 나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원했던 게 이거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사는 것. 이제 나는 웃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당신도 있고 새로운 사랑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안녕. 3년 후. 김철수는 77세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희 씨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은 채로. 장례식장에서 정희 씨는 울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나에게 4년을 줘서. 그 4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는 김철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그는 웃고 있었다. 정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선생님, 먼저 가서 기다려요. 나도 곧 할게요. 그때까지 나 잘 살게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서로 없어도 잘 살기로. 3년 후 정희 씨도 74세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김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그녀의 장례식에서 두 집안 자녀들은 함께 울었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멋지셨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맞아요. 끝까지 용기 있게.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마을 공원 벤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다. 김철수 이정희 부부를 기리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봄은 언제나 다시 온다. 마이너스 2024년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두 영혼을 기억하며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마다 사람들은 그 벤치에 앉아 이야기한다. 여기 앉으면 용기가 생긴대요. 무슨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요. 나이, 상처,
두려움에 상관없이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 벤치에 앉아 새로운 결심을 한다.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바람이 불어온다. 벚꽃 잎이 흩날린다. 봄은 다시 온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언제나 젊을 수 있다.